네, 이번 시간에는 한주엽 대표 모시고 네페스 라웨죠. 네페스 라웨가 설립 2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페스 라웨가 좀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먼저 얘기하셔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기업의 위기라는 것은 네. 결국은 실적의 저하죠. 네. 실적의 저하. 이 회사는 뭐 저하라고 할 것도 없이 설립부터 계속 적자였고, 네. 지금 3월에 지난달에 감사보고서 낸 거 보니까 재작년에 이어 작년도 아주 대규모의 적자를 냈다. 그리고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네. 접어들었다.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굉장히 크게 초과해서 네. 올해 돌아오는 은행 차입 그리고 조기 상환을 조기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네. 전환사채 규모도 뭐 굉장히 크고요. 그 돈을 어떻게 막을 건지 잘 그렇군요. 모르겠고 그래서 위기 아닌가, 굉장한 위기 아닌가. 네페스 라웨는 네페스 그룹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스 그룹, 보통 그룹이라고 그룹이라나?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네, 하는데 네. 이제 관계사들 자회사들이 이제 네. 많이 이제 펼쳐져 있죠. 있고 연결로 이제 매출이 잡히니까 그냥 부르기 쉽게 네페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페스 자회사죠. 네페스 라웨는 2020년 2월에 네페스 라웨가 설립이 됐고 3년 됐네요. 3년 됐네요. 기사 잘못 썼네요. 설립 2년 만이라고 했는데 아. 설립 3년인데 네. 3년 됐네. 네. 근데 3년 됐는데 네페스 안에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하는 사업부가 있었어요. 요것이 물적 분할이 돼서 2020년 2월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지금 같으면 물적 분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주주들 난리 치겠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렇죠. 사례가 생기기 네. 전이니까 그때 물적 분할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물적 분할 잘한 거 아닌가. 왜냐면 회사가 너무 이제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네. 네페스 안에 있었으면 네페스도 굉장한 어떤 그 실적의 손상, 자산의 손상을 입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면은 네. 뭔가 이렇게 시장이 있고 고객이 있고 그 회사가 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고객사가 주로 어디였나요? 네페스라는 회사가요. 네페스가 원래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잘 하던 회사입니다. 테스트를 그러니까 반도체 그 테스트 물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페스 말고도 테스트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물량이 많은데 내부에 우리가 비싼 인력들과 우리의 어떤 우리 내부 자산으로 테스트 작업만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외부에 맡기 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하청이라고 표현하면 테스트 하시는 그 업체에서는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뭐 원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청이다. 네, 네. 우리가 원하는 이 뭔가 이거에 맞게 테스트 해달라고 해서 테스트 물량 받는 게 네페스에 일부 있었고 그걸 또 분할해서 내보낸 게 네페스 아크라는 회사가 거기는 또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돼 있습니까? 네페스 아크? 네페스 상장돼 있을 거예요. 네, 상장돼 있고요. 분할시켰고 네. 네페스라는 회사 자체는 테스트는 이제 분할시켰고 그 전에 뭘 했냐면 범핑 공정, 범프를 해주는 공정. 그러니까 뭐 패키지를 완전히 다 해줬다기보다 범핑도 뭐 삼성으로부터 많이 받아왔죠. DDI라든지 PMIC라든지 받아와서 범핑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공정을 뭐 전문적으로 했는데 이게 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치팩이라든지 엠코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같은 선상이냐? 그건 아니고 거기는 패키지 전체를 이제 다 받아서 네. 외주로 받아서 해주는 건데 여기는 범핑 위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마 이 회사의 이제 창업자께서 범핑만 하다가 갈 수는 없다. 뭔가 제대로 된 고부가가치 패키징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펜아웃 PLP 산업입니다. 네. 펜아웃 PLP. 그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펜아웃 PLP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카라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네. 데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데카가 필리핀에 또 공장이 펜아웃 PLP 공장이 있었거든요. 요것을 네페스가 사요. 그러니까 네페스 라웨를 분리시키기 전에 요걸 사서 그러니까 데카가 이제 팔 때는 이제 데카를 샀던
공장을 샀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퀄컴이랑 이제 PLP, 패나웃 PLP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데카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양수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 양수하고 뭐 저기 어디 저 지방에 또 이제 공장도 또 새로 짓고 이러면서 거기 돈 많이 썼거든요. 돈 몇백억 투자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몇백억 더 투자했고 데카 살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채무 보증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간 게 뭐 수천억 수준인데 고객선은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인수를 하면서 네. 고객사까지 같이 확보를 한 케이스군요. 퀄컴이라는 회사를 네. 확보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도 여기 돈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물량 일부에 대해서 네. 해지 통보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퀄컴이 퀄컴으로부터. 네페스라웨. 예. 왜냐면 원래 약속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몇 개가 이 제품군이 몇 개가 있었대. AP 말고 네. AP는 너무 비싼 제품이니까 네, 네. 거기 막히기 어렵고 뭐 PMIC라든지 몇 개 조그마한 칩들 로테크 쪽에 몇 개 칩들을 많지는 않고 몇 가지를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량률이 분량이 너무 많이 나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악재네요. 엄청난 악재죠. 그거 하나 보고 했는데 물론 일부 물량 남아 있고 또 다른 고객사의 일부 물량이 남아 있긴 하지만 로테크고 이게 수율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팬아웃이라는 기술과 PLP라는 기술 좀 나눠놓고 봐야 되는데 팬아웃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 네모난 기판, 그러니까 칩이 다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이보다는 조금 크게 패키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칩 바깥으로 배선을 빼는 기술을 팬아웃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이제 보통 그 안에 넣는 것을 팬인이라고 했는데 그 뭐 원래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팬인이라고는 따로 부르지는 않고 바깥으로 뺀다고 해서 팬인인데 왜 팬아웃인데 왜 팬아웃이 뜨게 됐냐면 미세화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네. 입출력도 많아지고 요 패키지 안에 그러니까 칩 다이 안쪽으로만 이 배선을 하게 되면 뭔가 너무 오밀조밀하고 어려워지니까 I/O 만들기가 어려워지니까 바깥으로 뺀 거예요. 초미세 공정이 되니까 밖으로 예, 뺐다 이거죠. 바깥으로 빼고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은 TSMC가 전공 정도 하고 후공 정도 그래서 팬아웃으로 하거든요. 그 TSMC 기술명으로는 인포라고 얘기합니다. 인티그레이티드 뭐 팬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키징 업계에서는 FOWLP 그러니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레벨이라고 해서 웨이퍼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 동그란 이제 또 기판에 웨이퍼를 이제 가공돼 나온 웨이퍼 마지막에 잘라갖고 네. 옆에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왜냐면 팬아웃 하려면은 직경은 좀 더 커져야 되겠죠.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선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 이제 패키징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패널 레벨 패키지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네모난 기판에다가 동그란 게 아니고요. 네, 동그란 게 아니고 네모난 거에다가 지금 그 팬아웃으로 이제 배선을 하는 건데 사실 좀 난센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그게 그렇게 비싼 어려운 공정을 하려면 네. AP나 이런 것처럼 비싼 칩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저가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율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 휘어짐에 대한 컨트롤 이게 기판이 이게 뭐 몇 바이 몇으로 큰 데다가 칩을 딱 네모나게 박아놓고 이제 그 이제 몰딩 작업이라든지 배선 작업을 하는데 배선하고 몰딩 하거든요. 그럼 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휘어져 버리면 전체가 다 어긋나 버려요. 아 이동시키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동시키다. 그러니까 왜냐면 열 팽창 개수가 뭐 칩도 다르고 밑에 유기 재료도 다르고 기판도 열 팽창 개수가 다 다른데 요거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경화시키려면 결국 뜨거운 열을 지금 가해야 되는데 열 가해서 약간 뒤틀리다 보면 이 배치해 놓은 이 칩 사이에 그 밑에 배선들이 아까 팬아웃으로 그 기판 배선을 하는데 그 배선들이 다 어긋나 버리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안 버리려고 리웍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리웍 하다 안 되면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패널 레벨 패키 PLP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자가 하다가 전기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했냐. 하여튼 삼성전기가 하다가 삼성전자로 넘겼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전자는 계속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기는 하는데 지금 뭐 제대로 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선을 RDL이라고 재배선을 이제
칩 따위를 올려놓고 재배선을 하려면은 거기도 일부 전공정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토레지스트를 바르고 노광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동그란 거는 우리가 그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 보면은 포토레지스트 흘릴 때 보면은 웨이퍼가 그 동그란 웨이퍼가 쫙 돌아가면서 쫙 퍼지죠. 네. 스포이드 같은 걸 탁 떼면은 이제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서 돌면은 그 회전력에 의해서 밖으로 쫙 퍼지는 그런 스핀 코팅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패널은 그런 게 없어요. 네모난 걸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발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필름을 바르고 그 음. 필름도 되게 비싼 걸 네, 바르고 네. 바르고 나면 이게 말하자면 왼쪽 끝에 있는 그 PR의 두께와 오른쪽 끝에 네. 있는 PR의 두께도 같아야 되는데 필름 바르니까 이제 그것도 또 뭔가 유지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뭐 기존에 없던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주변 장비들이 없죠. 뭐 하다못해 뭐 캐비넷 같은 것도 그러니까 웨이퍼 작업하고 나면 넣어놓는 캐비넷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패널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뭐 사람 손으로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갖고 다 깨먹는 경우도 그 규격에 맞는 그 이동 장치나 이런 게 아니 왜냐면 그 보네. 생태계 자체가 원래 없는 아. 생태계니까 그 손으로 옮기다가 깨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게 사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도 야 이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있는데 네페스 같은 중견 기업이 손대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수율이 낮고 리옥 하다가 안 되면 버렸는데 리옥 해서 됐다고 했는데 된 거 갖다 주니까 불량 나가지고 퀄컴에서 야, 이거 못 쓰겠다 이거는 이제 하지 마 해가지고 계약 자체도 그 한 개 모델은 해지가 되었고 몇 개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뭐 유지가 될지는 사실 되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나머지 모델도 그러면 같은 가능성이 방식으로 있겠네요. 제조를 하고 있나요? PLP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모델도 뭐 그냥 개선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어렵고 네. 그리고 자꾸 수율도 안 나오고 지금 작년에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369억이 나왔어요. 이 대부분 이제 퀄컴으로 간 물량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매출 원가가 406억이에요. 네. 매출 원가보다 매출액이 더 작다는 거는 손해 보면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작업하다가 버린 게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매출 원가 406억인데 판관비가 뭐 600 몇십억 되니까 적자가 다 600 몇십억 적자가 난 거죠. 판관비. 예. 작년에 저희가 네페스 라웨발 리스크 네. 그게 네페스 그룹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기사를 한번 썼어요. 네. 그때 썼던 이유가 아마 네페스 그러니까 본사 네. 모기업하고 그 다른 자회사 야크인가 네페스 야크인가 거기에서 돈을 빌렸었죠. 돈을 작년 11월에 그 공시가 났잖아요. 네. 네페스도 났고, 그렇죠. 네페스 아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24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네페스가 네페스 라웨로 300억, 네페스 아크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 기업 네페스 아크가 또 네페스 라웨로 300억 금전 대여를 했죠. 그 그래서 돈을- 600억을 지금 조달을 이제 한 건데 600억을 준 거네요, 그냥. 그냥 준 건 아니고 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 받고 네, 주긴 이자 받고 했지만 4점 몇 프로가 이제 이자 받고 줬던데 네. 지금 작년에 662억 적자 냈는데 600억 올해 받아갖고 그걸로 뭐 일부 쓴다고는 해도 돈이 없어요. 올해 지금 은행 차입이 올해 그 만기가 되는 게 560억입니다. 560억 상환해야 돼요. 1년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1년 남은 거. 올해 돌아오는 거. 올해 갚아야 될 은행 차입금이 560억이고 9월에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 사채도 지금 돌아오는 게 400억이에요. 그만 해도 그럼 1,000억이 넘네요. 천억 가까이 되죠. 게다가 올해. 빌려준 600억은 또 받을 수 없는 빌려준 상황이고. 네? 빌려준 600억은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페스 그룹 쪽에서. 그거 올해 빌린 거니까 작년 연말에 네, 이제 예, 빌려주기로 한 거니까 그 네. 돈 받아갖고 지금 올해 그것도 돌아오는 1년짜리더라고. 예? 1년짜리. 뭐가요? 찾아보니까 1년짜리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에 또 갚아야 된다는 얘기. 롤로 해야죠. 연장 또 해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얘기는 조기 상환 청구 가능한 전환 사채는 일단 좀 연장하겠다. 네. 근데 연장하면 그냥 안 해주죠. 거기 그렇죠. 뭐 그 기관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 이제
이자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뭐 보증을 서라고 하든지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 계약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무슨 펀드나 P나 이런 쪽에서 지금 좀 돈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거 할 때는 아마 지급 보증을 좀 걸지 않았을까 모회사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채무 보증이 네페스가 네페스 라웨를 대상으로 채무 보증 선 금액이 5,500억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무너져 버리면 위험하겠는데요. 회사가 흔들려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네페스가 이게 이 회사의 이제 창업자께서 연세가 많아요. 이병구 회장. 이병구 회장인데 지금 46년생이시고 아들이 있는데 80년대생인가 뭐 그런데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핑하고 테스트만 하다가 내가 회사를 그 되게 큰 회사로 잘 읽었는데 범핑하고 테스트만 하다가 내가 이 회사를 그냥 해서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기는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데카도 인수하고 삼성도 지금 어려워하는 그 밴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도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봐서는 좀 잘못된 투자 아니었나. 옛날에도 디스플레이 쪽 투자 터치 쪽인가요? 뭐 하다가 그 돈 많이 까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범핑하고 테스트만 해도 회사가 굉장히 크고 괜찮은데 좀 잘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지금 회사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지금 최근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회사에 계시다가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거네요. 탈출한 건지 그냥 잘린 거죠. 집에 가라고 해서 간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신 분들 라웨든 네페스 본사든 나온 분들이 많아서 좀 회사 상황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사 보고서를 보는데 여기 회계법인이 안진 회계법인인데 네. 이게 이제 비상장이니까 네. 상장사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을 정도거든요. 이게.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비상장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계법인으로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불확실하죠. 지금 돈을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해놓은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그 매장이 투자한 회사들은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하냐. 그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뭐 사실 그 퀄컴이라는 거 하나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투자를 그렇죠. 했을 텐데 네. 지금 제대로 매출도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수율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에 난리 치니까 지금 뭐 월에 한 번인가요? 뭐 정기적으로 지금 투자자 미팅하면서 우리 뭐 회사 달래기에 뭐 나섰군요. 네, 지금 회사 상황은 이렇고, 음. 뭐, 지금 수주 상황은 이렇고, 뭐, 회사 내부는 이렇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또 그냥 손해볼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놨을 겁니다. 모 회사는 그래도 잘 그러니까 이익은, 그러니까 연결로는 회사 실적이 안 좋은데, 모 회사 네페스 단독 별개 기업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범핑으로. 그러니까, 왜 범핑이나 테스트를 하다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뭐 사업을 벌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주변에 네페스를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 거든요. 창업주가 또 회사 그 관련된 분들하고 메일 주고 받다 보면 슈퍼스타 뭐 이런 거 맨날 붙이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아침에 회사 가면 그 찬송가 네. 뭐 이런 뭐 아침마다 뭐 강당에서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하고 뭐 예전에 그분이 쓴 책도 제가 이병구 회장이 쓴 책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그런지 기도를 했대요. 수율이 안 나오는 장비 앞에서. 장비가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서 장비 앞에서 계속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수율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텍스트로 있어요 책에. 네. 그래서
뭐 신의 계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도 그러니까 저도 전원인데 이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이 그쪽 사업 사업 진출을 하게 된 해야 배경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네. 근데 제가 그분이 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도 이미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책에도 그런 내용을 쓸 정도.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기자로 신문사에 재직할 때 그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읽어보고 근데 차마 그 내용은 제가 넣기가 좀 책 내용 기사로 기도했다는 내용을 예? 기도했다는 내용 얘기. 기도해서 수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기도 때문인 덕분인 것 같다라고 적혀 있는 그 글귀를 차마 기사에는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책에 쓸 정도면 주변 지인들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건데 네. 또 우리가 뭐 재벌 총수들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미약인 사실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왜 네. 지금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때쯤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들여서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의구심 아무튼 많아요. 네. 그러면 재무적으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결손금이 어마어마하던데. 지원 방법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떠오르는데. 유상증자를- 땡겨 쓸 거는 다 땡겨 썼는데 유상증자를 어디서 할 겁니까? 아 누가? 네패스가요? 들어가야 글쎄요. 네패스가 유상증자를 그래도 어쨌든 그냥 내가 유상증자하고 또 밑에 유상증자에서 돈을 넣는다고요? 아니 이제 투자자들은 네. 투자자들한테는 손을 못 벌릴 거고 네. 아마 이제 단독으로 지금 보니까 지분 구조 보니까 네. 사실상 네패스가 100%예요. 여기는 우선주로 다 들어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100% 가까이 되니까 자기들이 총대를 매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한 3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율이 이 정도로 안 잡히면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면은 그래서 네패스 본체에 손상을 시켜서 계속 돈을 투입을 시키면 배임인데 그렇죠.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고 하면 네. 뭐 괜찮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도 이건 정리를 해야죠. 뭐 돈을 더 넣든가 아니면은 청산을 청산을 하든가 하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청산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매장 투자한 기관 쪽들이 그냥 그 네패스 라웨에만 뭘 걸지는 않고 그렇죠. 본사에도 뭘 네, 걸어놨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네. 지급 보증이라든지 뭐 그래서 글쎄요 뭐 하여튼 어렵다. 왜 저걸 했을까? 그냥 범핑 테스트만 해도 굉장히 견실하고 크게 잘 성장시킨 기업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전하실 말씀 예, 이제- 없으시면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